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4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북핵 위협 등 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성승환 기자. 네, 만찬은 오늘 오후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앞서 오늘 회동에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 안보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이는 만큼 초당적 협치의 첫걸음을 내디딜지 주목됩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그리고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 뉴욕 방문 결과를 대표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상과 생산적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 간 협치 방안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대표가 선거 후 처음으로 만난다는 점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다음 달 23일부터 4박 5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미국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홍 대표를 비롯한 당 대표단이 방미 기간 미국 조야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미국 정부 외교안보 담당 고위 인사, 상하원 지도부, 외교군사위원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며 주요 싱크탱크와 간담회, 세미나 연설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핵 위협이 고조될수록 한미 간 공조는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우발적 군사 대응에 대한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윤석이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이틀간 대북 공조 외교의 총력전을 펼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귀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위협이 고조될수록 한미 간 대북 공조는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확고한 불핵 불력률 원칙하에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한미 간의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토머스 세넌 정무차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도 만나 북핵 대응과 관련한 시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특히 우발적인 군사 대응에 대해서는 한미 간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지나친 긴장 고조라든가 또는 우발적 군사 충돌로 헛되지 않도록 아주 냉철한 자세로 양측이 상황 관리를 해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와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번 의회 지도자들 등을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대미 공동 외교 측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오는 11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의제 등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정치권이 연일 민심 잡기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흘간 이어질 이번 추석 연휴를 내년 6.13 지방선거의 1차 승부처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재현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최고위원회와 광주 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도와의 당정협의에서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에 관한 시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추 대표는 다른 지역 예산이 깎일 때 호남 지역의 예산은 가급적 지키려 애썼으니 홀대가 아닌 환대라며
국민의당이 주장한 호남 홀대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영남 지역에서 이틀째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존재감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안 대표는 부산 지역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국민의당이 제안한 길을 따라오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석 민심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으로 농업인들과 영세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또 우박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많다며 관련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각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동이 여야 간 협치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야 대표들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청와대 만찬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지한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대통령의 들러리석이나 의전용 행사가 돼선 안 된다며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추석 전에 민심 달래기용이나 의전용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이번 회동이 또다시 야당 들러리 세우기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각자 입장과 공통 분모를 확인하면서 강론의 거리를 좁혀나갔으면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회동 거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홍 대표는 특강에서 본부 중대를 불러 사단장 사열하는 식으로 밥 먹는 자리에 갈 이유가 없다며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당국자와 북핵 위기 해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러시아의 한반도 위기 중재 노력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입니다.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북미국장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모스크바 버누코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최 국장은 공항 청사를 서둘러 빠져나온 뒤 대기하고 있던 주로 북한 대사관 차량을 이용해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방문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간단하게 한마디만을 던졌습니다. 네, 러시아 외무성하고 협상하기 왔습니다. 최 국장의 방문은 미국과 북한 간 강경 대결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해결 중재에 나선 러시아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 국장은 모스크바에서 올예그 브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한반도 담당 특임대사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브르미스트로프는 지난 7월 말 방북해 자국이 마련한 한반도 위기의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 측의 입장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앞서 이달 12일 조셉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했으며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그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위기가 무력 충돌 직전 수준까지 고조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핵 협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측과의 연이은 접촉으로 양국의 심중을 파악한 러시아는 당사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종입니다. 북한의 노동자 농민단체가 잇따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근 대미 비난 성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당 수뇌부 10만 군중 집회에 이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북한 근로자 단체들이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대미 비난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 총동맹은 김 위원장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반미 최후 대결전의 전선에 무기들을 더 빨리 많이 만들어 보낼 불같은 열의에 충만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도 성명에서 전시 식량 생산을 보장한 전 세대 농민 영웅들처럼 도발자들에게 가장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 즉 쇠망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단체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과 함께 북한의 4대 근로단체입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후 북한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지지 집회를 열고 트럼프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성, 중앙기관, 청년동맹 집회에 이어 김일성 광장을 당원과 주민 10만 명으로 가득 채우고 반미 대결전을 외쳤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외부 위기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고 대외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과시하면서 대미 항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부 결속을 극대화시킨 후엔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을 전후해 북한이 또 다른 도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도 특정 유명인을 대상으로 비방 공작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아이디 활동을 분석한 결과 방송인 김미화 씨나 공지영 작가, 진중권 교수 등을 대상으로 비방전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요원들은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며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군 형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반부패 정책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 기구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은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부패 정책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입니다. 이 회의엔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부처장이 참석했고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도 배석했습니다. 참석자들 앞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어 국가 청렴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하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청렴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 참석 기관들은 문 대통령에게 부패 척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뇌물,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과 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 컨설팅 업자 신고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폐쇄적 무기 획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 국가 청렴도 점수지수 22건대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추진 전략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7시 여야 4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북한 도발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5일 미 전략폭격기의 북한 영공 주변 국제공역 비행을 두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며 앞으로는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격추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과거에는 미국 정찰기를 격추한 적이 있는 북한이지만 현재는 그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 주변 국제공역을 비행한 것을 두고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앞으로는 격추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해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발언이 평양과 워싱턴이 의도하지 않은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포를 더욱 키웠다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리 외무상의 언급을 단순히 말로 하는 공격 이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과거 실제로 미군기를 격추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협을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 전 행정부 시절인 1969년 북한 청진 동남쪽 공해상에서 미 정찰기가 북한의 미사일에 격추당해 당시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소련 시대에 머무르는 북한의 공군 전력은 미국과 동맹국의 별다른 위협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KN-560 지대공 미사일이 가장 최신판 무기지만 지금의 미국 전투기에는 위협을 주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오늘날 북한이 위협을 실행할 능력은 제한적이라며 공군 전력의 노후화와 훈련 부족, 연료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